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역사는 KF-21 보라매가 경남 사천의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2년 7월 19일 오후 3시 40분 시제 1호기가 엔진의 굉음과 함께 창공으로 솟구치던 그 순간은 단순히 한 대의 전투기가 이륙한 것이 아니라 지난 22년간 수많은 비관론과 기술적 난관을 극복해온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염원이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첫 비행의 조종관을 잡았던 안준현 소령은 항공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그 이륙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 뭉클했다고 회상하곤 합니다. 이 역사적인 이륙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자국 기술로 개발한 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5세대, 그리고 인공지능이 지배할 6세대 전장으로 나아가는 보라매의 장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KF-21 개발 사업인 KF-X 프로젝트의 시작은 사실 2000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산 전투기 개발은 말 그대로 무모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2003년 한국국방연구원과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은 각각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며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과 기술적 불확실성은 정치권과 학계의 끊임없는 의구심을 자아냈고 사업은 수년간 지연과 중단 위기를 반복하며 위태로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군의 현실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공군이 보유한 F4와 F5 전투기의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었고 2000년 이후 발생한 추락사고 37건 중 절반 이상인 19건이 이들 기종에서 발생하며 조종사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후 기종의 수명을 억지로 연장하며 버텨온 우리 공군에게 KF-21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본격적인 위기는 2015년에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F-35 도입에 반대급부로 약속했던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한 것입니다.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인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인 IRST,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인 EOTGP, 그리고 전자전 제머 등 현대 전투기의 눈과 두뇌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을 넘겨줄 수 없다는 미국의 결정은 사업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기술적 독립의 기회로 삼아 독자 개발이라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화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진은 외국 업체의 방어적인 태도 속에서도 집요하게 기술을 파헤쳤습니다. 특히 IRST 개발 당시 기술 협력선이었던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사의 개발자들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해 질문 공세를 퍼붓고 들은 내용을 즉시 연구실로 돌아와 데이터에 적용하며 밤을 지새웠던 일화는 보라매가 단순한 기계가 아닌 연구원들의 땀과 눈물로 빚어진 결정체임을 보여줍니다. KF-21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 국산 AESA 레이더입니다. 기계적으로 안테나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전파의 방향을 조절하는 이 레이더는 2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공중과 지상, 해상을 가리지 않고 표적을 찾아내며 자동 지형 추적 기술을 통해 악천후 속에서도 안전한 저고도 비행을 지원합니다. 이는 미국 F-35에 탑재된 최신 레이더와 비견될 만한 수준으로 대한민국이 레이더 자주국으로서 세계 무대에 서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화시스템 연구진은 송수신 모듈 1000여 개를 하나하나 보정하는 데만 2개월을 쏟아부었고 외부 전자파의 방해를 받지 않는 특수 시험장에서 성능을 완벽하게 검증해냈습니다. 또한 레이더 없이도 여론을 감지해 적기를 은밀히 추적하는 IRST와 지상의 정밀 타격 지점을 포착하는 EOTGP는 보라매에게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부여하며 국산화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라매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은 현재 미국 G4의 F414G200K 쌍발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마하 1.81의 속도를 내며 뛰어난 선의 성능과 가속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기체 무게 대비 엔진 추력이 강력하여 퀵턴과 같은 아주 짧은 선의 반경에 민첩한 기동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외산 엔진을 쓰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2039년경을 목표로 한 15,000파운드급 이상의 한국형 엔진 개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만약 국산 엔진이 장착된다면 대한민국은 엔진 설계부터 기체 제작까지 모든 공정을 자국 기술로 통제하는 진정한 항공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과정은 비행시험입니다. KF-21은 2022년 첫 비행 이후 2026년 1월까지 약 42개월 동안 1600여 회의 시험 비행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완수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전투기 개발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적인 안정성입니다. 연구진은 13,000개가 넘는 가혹한 시험 조건을 통과하기 위해 영하 수십 도의 극저온 시험과 강우 시험, 공중 급유 시험 등을 거치며 기체의 한계를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충남 서산까지 비행 시험장을 확대하고 공중 급유를 도입해 비행 시간을 늘린 덕분에 전체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약 2개월 앞당기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험 조종사들은 KF-21의 기동성이 F-16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며 조종 반응이 매우 빠르고 안정적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합니다. KF-21은 진화적 개발이라는 영리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기능을 넣으려다 사업이 좌초되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성능을 고도화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2026년부터 배치되는 블록 1 물량은 공중전 임무에 집중하며 미티어, 미사일 등을 통해 강력한 공중 우세를 확보합니다. 이어서 2027년 상반기부터는 공대지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블록 2단계로 진입합니다. 이때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천룡이 통합되어 지상과 해상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진정한 다목적 전투기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2030년대 이후에 블록 3단계에서는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고 센서 융합 기술을 극대화하여 F-35 수준의 생존성을 갖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하게 됩니다. 미래의 공중전은 더 이상 전투기 한 대의 싸움이 아닙니다. KAI는 KF-21을 중심으로 한 유무인 복합체계인 MUMT 로드맵을 수립하여 2040년대 전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람에는 여러 대의 무인 전투기인 로열 윙맨과 소형, 다목적 무인기를 지휘하는 하늘의 지휘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숙달된 조종사와 AI가 협력하여 무인기를 적진 깊숙이 투입해 레이더를 교란하거나 미끼로 활용하고 보람의 본체는 안전한 거리에서 정밀 유도탄으로 적을 섬멸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한 대가 4대의 무인 전투기를 조종하고 그 무인기가 다시 각각 4대의 소형 무인기를 통제하는 구조가 완성되면 단 한 명의 파일럿이 20대급 무인 편대를 운용하는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는 인구 감소 시대에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전략입니다. 전투기의 진정한 독립은 기체 자체뿐만 아니라 그 기체에 실리는 무기의 국산화에서 완성됩니다. 현재 KF-21은 외산 미사일에 의존하고 있지만 2030년대 초반이 되면 보라매의 날개 밑에는 자랑스러운 태극마크가 새겨진 국산 유도탄들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LIGNX1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천룡은 사거리 500km 이상으로 적의 지하 요새까지 파괴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2028년까지 통합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독일산 IRIS-T를 대체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국산화 사업도 2032년 완성을 목표로 순항 중입니다. 이러한 무장 독립은 해외 수출 시 해당 국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원하는 때에 즉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전력 주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KF-21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잡은 유일한 선택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35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운영 유지비가 천문학적이며 프랑스의 라팔은 최신 기술 도입 면에서 보라매보다 노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KF-21은 대당 약 1억 1천만 달러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최신 AESA 레이더와 스텔스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강점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국가들이 보라매의 수조, 원대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우디는 독일의 무기 수출 제한으로 막힌 전력 증강의 대안으로 보라매를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공장 설립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필리핀 역시 FA-50을 성공적으로 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KF-21 20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클라크 기지에 정비센터를 세우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비록 공동 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분담금을 미납하며 잡음을 냈으나 최근 한국 정부는 분담금을 감액하는 대신 기술 이전 규모를 축소하는 현실적인 타협안을 도출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KF-21 사업은 700여 개의 국내 업체가 참여하여 2028년까지 약 11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조 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낳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라매는 이제 단순한 무기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K-방산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 최정상으로 끌어올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22년 전 아무도 믿지 않았던 국산 전투기 개발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 우리의 머리 위를 날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노후된 전투기들을 대체하여 영공을 수호하는 것을 넘어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인공지능과 무인 시스템의 핵심으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1600회의 무사고 비행이 증명하는 기술적 신뢰성, 독자적인 AESA 레이더와 항전 장비가 선사하는 자립성, 그리고 세계 시장이 주목하는 경제성은 보라매가 왜 대한민국의 보물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4.5세대의 완성을 목격하고 있으며 동시에 5세대 스텔스와 6세대 유무인 복합체계라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라매의 엔진 소리는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하늘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자주국방의 선언이자 대한민국이 항공우주 산업의 주역으로 우뚝 섰음을 알리는 승전보입니다. 경남 사천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비상은 이제 필리핀의 바다를 넘어 사우디의 사막까지 전 세계의 하늘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 KF-21 보라매가 그려갈 미래는 바로 우리 항공, 우주의 주권이 완성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